지난 주말 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죠. 밖에서 볼 땐 잘 몰랐는데 안에서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철근도 엿가락처럼 휘어서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너져 내렸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국토부, 인천시 등도 나섰는데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설계가 미비했거나 시공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을 찾은 입주 예정자들 역시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 주차장 상판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콘크리트는 과자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했고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3개 회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25층까지 10개 동 964세대가 건축 중인 곳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정말 지금 무슨 정신으로 저희가 현장을 지금 발로 뛰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분노해 계신 상태이고요. 내가 보기엔 대단히 부실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 철저하게 무량판이 됐든 뭐든 GS건설 모든 현장에 대해서 완전 점검을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설계는 LH가 담당했습니다. 붕괴된 곳은 하중을 지탱하는 보호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방식인 이른바 무량판 구조입니다. 1995년에 붕괴했던 삼풍백화점,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한 광주시 화정 아이파크 등도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도박꾼들의 세계를 그린 영화 타짜,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외진 곳 으슥한 야산 위에 우뚝 솟은 비닐하우스, 겉과 속은 천양지차였습니다. 휘황찬란 밝은 조명에 쏟아지는 환호성과 돈이 물처럼 흘려다녔던 이 장면. 영화 속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반영이었나 봐요. 실제 도박판 단속 화면을 봤더니 영화 타짜도 울고 갈 만큼 긴박감이 넘쳤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한 남편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도박에 빠진 것 같아요. 2달간 추적했고요. 억 대의 판돈이 오가는 현장을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운영자 6명 말고도 참여자 50명도 검거했는데 절반 이상이 40, 50대 중년 여성, 대부분 가정주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도박장에 가려면 면접도 봐야 했대요. 그 단속 현장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천막 밖으로 사람들이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경찰을 뚫고 도망치려다 그 자리에서 붙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도박 대상 및 도박 참여 혐의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40대 주범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2달간 충남 각지 야산에서 도박장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만 도박에 참여시키고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한 뒤 매일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인 거로 파악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사전에 도박 장소 10개소에 대해서 저희 형사들이 개척을 하고 그 산길을 이용해서 사전에 경찰력을 현장 주변에 배치한 후에 야산 비닐하우스에서의 도박판만큼이나 유흥주점에서의 마약도 클리셰로 통하죠. 경남 거제의 한 유흥주점을 거점으로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유통한 사람들 15명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 또 이곳을 드나들던 외국인 선원, 양식장 노동자들로 이들은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앞서 도박 단속도 그렇고요. 이번 마약 단속도 경찰의 가만히 있어! 이 멘트가 저는 너무나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박종혁 기자입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알고 보니 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뒤에 환각 증세를 보여 이상한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유흥주점과 주점 운영자, 접대부,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선원 등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과 각자의 주거지 등을 파악한 후 치밀함을 보였으며 유통 총책은 상위 판매책이 배신하면
외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마약 거래는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도 검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 너무나 환영해요. 50대 남성 A씨가 마약이 든 가방을 실수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린 겁니다. A씨가 지난해 10월 엘리베이터에 두고 내린 손가방에는 필로폰 3.7g이 들어있었어요. 손잡이 위에 떡하니 올려두었던 겁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초 지인의 집에서 A씨를 체포했는데요. 당시에도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80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누가 더 나쁘나를 겨루는 날인가요? 제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11명이 붙잡혔습니다. 용돈 줄게, 담배 사줄게 이렇게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3명을 꼬여서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들었습니다. 11명 중에 3명은 구속됐고요.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8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한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엽기적인 사진과 영상이 많아서 당황스러웠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것만 추려서 검거를 했다. 경찰이 당황할 정도고 추려서 이 정도라니. N번방 사건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혹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걸까요? 고재영 기자입니다. 장애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청소년은 만난 적이 있죠. 만난 것도 그냥 시험 못 보고 그냥 가끔 만난 것도 있어요.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3명에게 용돈을 주고 담배도 사주겠다며 꼬여 모텔 등에서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입니다. A씨를 비롯해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50대와 전 여자친구의 성착취물을 갖고 있던 20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엽기적인 사진도 좀 많았고 영상도 많았고 해서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그것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좀 검거를 한 겁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들은 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